안녕하세요. 교재는 교재는 기본서 페이지 521, 그 다음에 요약집은 85쪽. 지난주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환매라는 게 있어, 환매. 그래서 그 환매는 오늘은 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자, 갑을간에 이제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하면 매매가 성립이 돼요. 토지를 넘겨주겠다, 대금 1억 주마,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졌지.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언제 준다 뭐 하다가 3번에 3년 내에 갑이 다시 사오기로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을이 사면서 3년 내에 다시 되팔기로 한다, 아니면 갑이 다시 사오기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이런 걸 환매라고 그래. 그냥 환매라고 하는 약속은 매매하고 나서 해야 돼.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충교재를 봤더니 85쪽에 보충교재를 보셔. 85쪽에 봤더니 보충교재의 두 번째 칸에 보면 매매의 성립 나오나? 그리고 매매 성립하고 매매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매매 계약서에다가 매도인이 다시 사오기로 한다 할 수 있겠지? 이런 약정을 뭐라고 하냐면 환매 약정 또는 환매 특약, 이렇게 쓴다는 거지. 환매 약정, 환매 특약이라고. 이제 됐네. 따라서 환매라고 하는 말은 매매 계약하고 나서 해야 돼. 동시에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 배웠네. 매매가 무효이면 환매도 유효해야 돼, 무효해야 돼? 그러지. 환매 약정만 없앨 수도. 생각해봐라. 중개사 한 사람들이, 양념실장 하신 분들이 그 모양이야. 매매 계약서 내용 속에 다 없애버릴 수 있잖아. 중도금 언제 준다, 그런 거 다 없애버릴 수 있지. 매매 대금을 우리 이렇게 보죠. 매매 대금 1억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 할 수도 있어, 없어? 이걸 뭐라고 배웠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러잖아. 다시 한번 제3자 약관. 그러면 제3자 약관만 없앨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은 다 없앨 수 있어. 밑에는 둘이 합의에 의해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라고 하는 약속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므로 이것은 주된 계약이겠어, 종된 계약이겠어? 독립한 계약이 아니야. 종된 계약이라고. 이렇게 메모. 자, 521페이지에 맨 위에 매매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주로 환매는 언제 하냐면 이런 것이야. 야, 토지를 지금 넘겨줄 테니 대금, 토지를 넘겨줄 테니 대금 1억을 달라.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갑이 나중에 내가 5년 내에 다시 사오기로 한다, 또는 을이 되팔기로 한다 했을 때 을이 속으로 미쳤어? 되팔려거든 왜 사?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 이게 사연이. 그래서 다시 사오기로 할 때는 갑이 토지가 시가가 얼마냐면 시가가 2억이야. 시가가 2억. 근데 1억에 판다는 거야. 동상이 1억에 사시게, 이렇게. 그럼 2억짜리를 누가 1억에 사겠냐고, 팔겠냐고. 그래서 다 두 사람이 속셈이 있지. 그래서 갑이 이렇게 얘기해. 야, 동생, 내 토지를 담보로 제필 테니 돈 1억만 구워다오. 그랬더니 을이 아유, 안 돼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닷새 가도 소식이 없어. 집사람에게 물어봐 상의도 안 해. 집사람은 상의해봐야 핀잔만 듣지. 정신이, 당신 코로나 걸렸어? 이렇게. 그래서 갑이 그러면 좋다. 내가 토지 2억짜리를 너에게 1억에 팔겠다. 그랬더니 동생이 2억짜리를 1억에 팔겠다고 한다면 사겠어, 안 사겠어? 알았다, 이렇게 사. 대신 내가 사정이 회복이 되면 되살 테니
임마 그 자식아 네가 사겠다는 임야에 아버지 선산이 있는데 네가 그것도 파고 딴 놈에게 또 땅 팔아먹을 놈이니까 내가 다시 사오겠다고 그래. 이것을 환매라고 하는데, 환매는 결국은 기능이 을로부터 매매대금 1억을 매매대금을 형식을 취해서 사실은 대금으로 받아내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돈을 꾼 셈이야 이렇게. 그래서 환매는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재산권을 넘겨줘.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이 차용인이거든. 그러면 차용인이 1억을 빌리면서 빌린 돈의 채무 이행을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잖아. 믿게 한다. 담보한다. 그래서 환매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팔아버림으로써 매매대금 1억을 빌린 거 있지? 그 담보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매대금 1억을 대금의 형식을 취해서 1억을 받지만 실제로는 대금 1억을 받아 빌리는 것이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비대차 기능을 하고 있어. 소비대차.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이 빌린 돈 채무 이행을 믿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가백의 소유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줘 버려.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 여러분들 어저께 그 승환이 오빠한테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1번 소유자 갑, 2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이, 접수 날짜 2020년, 오늘이 며칠이요? 2월 26일. 그리고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소유권 넘어가면서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써. 그 다음에 소유자 누구? 을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넘어갔어.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다가 갑이 돼서 와야 되겠지? 그럼 이제 부기등기 해놓으면 대항을 해. 그래서 2-1번 등기 목적은 환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환매 해놓고 특약 이렇게 등기 원인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재해 놓는 게, 등기부에 기재해 놓는 게 따른다. 환매 대금, 계약 비용, 기간, 환매권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책에 한 장 넘겨보셔. 책에다가 그 5번에 522페이지 위에서 동그라미 5번에 환매 등기 나오나? 거기다가 환매 등기에다가 522페이지 위에서 맨 위에 5번 나오지? 그 환매 등기에다가 맨 위로 메모해. 또 위로 메모. 환매 등기에다가 이렇게 소유권 해놓고 부기등기 형식을 취해. 그리고 환매 등기에다가 쭉 써놓고 4가지 이렇게 기재해. 4가지. 환매 등기에다가 몇 가지? 4가지.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쓰는 거요. 여기다가 이제 등기사항에다 쓰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환매 대금. 환매 대금이 얼마요? 이제 둘이 약속한 대로 정해져. 그래서 약속한 대로 뭐 대금 1억을 정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모하셔. 계약 비용. 계약 비용이 1,000만 원. 1천만 원. 그 다음에 환매 기간. 부동산은 몇 년 내에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어. 따른다. 몇 년을 넘지 않아? 5년. 동산은 3년. 5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 그래서 여기다가 환매 기간은 그냥 최장 5년으로 쓰자고. 이렇게 5년. 그리고 환매권자가 누구냐면, 환매권자가 누구겠어? 매도인이겠어? 매수인이겠어? 매도인이지. 갑이 팔았으니까 다시 사오는 거니까 매도인, 환매권자가 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응? 그럼 부기등기 했다는 얘기는 무떻게 이게 부기등기 했겠어? 뭐 때문에 했겠냐고. 따라서 등기는 대항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등기되었어도 이제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돼.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환매 특약 부기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요 환매 의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어 없어? 얼마든지 소유자 병 이렇게 넘길 수 있어. 그러면 환매 등기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팔았다면 을은 등기 협력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지. 정신 차려. 이런 게 시험 나오니까. 중개사는 살아있는 민법을 배워야 되는 게 등기법과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환매 부기 등기 했어. 이렇게 등기하는 이유는 어째서 한다고 그랬어? 나중에 대항하려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음 없음? 그래서 환매 특약 부기 등기 되어 있다고 해서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면 을은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고, 을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면 을은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어 없어요? 있어.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동의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병에게 넘어갔다면 나중에 환매권자가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동의해? 그럼 이제 4번 하겠지. 이렇게 4번 이제 소유자 이제 갑으로 와야 되는데 누구 보고 등기소 가자고 그래야 돼. 이번에는 갑은 소유권 되찾아와야 되는데 을에게 등기소 가자고 그래야 돼? 병에게 가자고 그래야 돼? 아까 등기는 대항하려고 했다면서. 그럼 대항하려고도 무득에 을에게 하냐? 이거 매진자인데 이렇게 따른다. 대항한다. 여러분, 대항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 이해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주장한다. 그런 뜻이야. 환매 악정 을에게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얘기는 계약한 사람에게, 계약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주장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동의해? 다 했어. 이거요. 이거라고. 그런데 이 환매 대금은 우리는 환매 대금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는 계약 총칙과 매매는 임의 규정이므로 환매 대금에 대해서는 따르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의한다. 그래서 이제 환매 대금이 뭐냐면 나중에 환매권 행사할 때에 환매권자가 줘야 될 돈이야. 그러면 이 환매 대금은 두 가지겠어, 세 가지겠어? 두 개. 여기 다시 한번 환매 대금, 매매 대금, 계약 비용. 요걸 줘야 돼. 근데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게 환매 대금에는 매매 대금과 계약 비용, 여기다가 아까 갑이 1억을 실제로는 빌린다고 그랬지? 이자를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꼭 중요한 건 환매 대금에는 이자도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는 이제 환매 기능은 이렇게 돼.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 형식을 취해서 1억을 빌리면서 그 나중에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안 주는 대신에 을이 토지를 넘겨받아서 사용을 해. 그래서 을이 토지 사용과 갑의 대금 이자는 따라서 이자와 과실은 상계한다. 상계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환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 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환매 대금은 한 가지요, 두 가지요? 따라서 매매 대금, 계약 비용, 이자 들어가 안 들어가?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정리. 자, 522페이지에 위에서 동그라미 3번에 환매 대금 나오나? 거기다 밑줄 그으셔. 환매 대금에다는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이라고 그랬지? 환매 대금은 몇 가지요? 매매 대금과 또 하나는 계약 비용. 매매 대금과 계약 비용. 거기에 이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환매권은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는 양상 배포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환매권은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이 가능하고 환매권은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고 환매권도 포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양상 배포. 환매권은 그다음에 환매권은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맺은 자에게 부기 등기 되어 있으면 맺지 않은 자에게도 전득자에게도 행사한다. 부동산은 몇 년 내에? 5년 내에. 동산은 3년 내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행사하고 한 번 정해진 형성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은 절대 연장이 안 돼. 다 같이 제척기간은 연장이 된다,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제척기간 연장이라는 게 없어.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방법은 매매 대금을 제공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22페이지에
맨 밑에서 양가로 3번에 니은번으로 봐. 환매권 행사해서 실행. 니은번.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환매권의 보류를 부기등기한 때에는 전득자에게 행사할 수. 아까 환매권 행사할 때는 누구에게 행사하냐? 매진자에게, 전득자에게. 전득자에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환매권의 대위 행사 나오지? 양상? 대포 하면 끝나는 거. 양상 대포. 환매권은 다시 양도, 상속, 대위, 포기. 환매권도 포기할 수 있고 환매권 특약만 없앨 수 있어 다. 그 다음에 환매의 목적물은 따르다 공유 지분도 환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냥 등기할 수 있는 건 다 환매의 목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맨 위에 523페이지에 공유 지분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 지분도 얼마든지 환매권 행사할 수도 환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지분도. 이해하셔? 그러면 이제 85페이지를 봐. 보충교재. 85페이지에 보충교재에서 얼른 정리해봐라. 양가로 2번. 자,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맞아? 양가로 2번에 1번. 환매 특약만을 소멸시킬 수 있다. 3번. 환매권을 보존하려고 부기등기할 수 있는데 부기등기했다면 누구에게 환매권 행사한다? 전득자에게. 환매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다시 정할 수 없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연장할 수 없다. 환매 대금은 영수대금 받은 돈과 계약 비용이고 그리고 특약이 있으면 무엇이 우선한다? 특약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환매권자가 지금 이렇게 환매권 행사하거든. 이 환매권자는 환매권자 값은 병에게 행사해야 되고 환매권자의 이렇게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이렇게 해와야 소유권자 되니까. 그래서 환매권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참 중요한 것이야. 5번이. 환매권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했을 때 이자와 과실은 상기한 것으로 본다. 523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했다. 틀린 거. 이거 사실은 이제 작년도 나왔거든. 그래서 작년도 나왔는데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또 없어. 그런데 또 이것은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해놓아야 돼. 그래서 매매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두 문제는 꼭 나와 이렇게. 그리고 환매 특약 내냐 안 내냐는 그 후의 문제야 이게. 문제 1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서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이 말이야. 이렇게 갑이 환매 특약에서 을에게 팔았고 소유권 넘어갔지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갑이 환매권 보류하려고 부기등기 했을 때 이렇게 등기되어 있으면 을과 병이 매매했을 때 매매계약은 했지만 보니까 부기등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해줘야 돼. 이런 얘기야. 지금 거절할 수 없다. 등기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이해하셨나? 그래서 1번은 맞아 틀려? 거절할 수 없다. 2번. 환매 기간을 정했다. 연장하지. 그러니까 제척 기간은 중단 연장 없어. 중단 연장 없다고.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자, 이 사람이 환매권자가 병에게 환매라는 의사표시 하면 등기해야 소유권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아, 이렇게 등기해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지금 갑이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고 갑이 나중에 환매권을 전득자에게 행사하면 등기. 그래서 아까 환매권자의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이다 그 말은 등기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다 초점이야.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 5번 4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집행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 주장할 수는 없지. 대항 못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환매 기간에 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기간은 몇 년? 부동산은 5년. 그러나 지금 위에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말이 지문에는 없지.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부동산 매매라고 써놨잖아 지금 설문에서. 그러니까 5년이지. 그리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맞아? 이렇게 해서 환매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무슨 등기 한다? 부기 등기 한다. 부기 등기 하는 이유는 대항하려고. 그러면 전득자가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524페이지에 교환도 한 문제가 나와. 교환도 한 문제 나오는데 엄청 쉬워요. 그래서 교환은, 자 여러분들 책에 524페이지에 제2절 교환 나오지? 거기다 메모하셔. 교환에다가, 교환 왼쪽에다가.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느냐면 제3편 물권 가고 있어요? 채권 가고 있어요? 채권 가고 있지 지금. 채권. 그리고 제1절 채권편에서, 채권편에서는 제2장 우리가 배우는 건 계약만 배워요. 계약. 그리고 제1절에서는 계약 총칙. 총칙에서는 뭘 배웠냐면 따라서 성립, 효력, 소멸,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성립이 되면 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그 다음에 계약은 어떤 사연이 있으면 소멸되는가, 이렇게 해서 소멸 사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은 증여, 3절은 매매, 그 다음에 4절이 교환. 이렇게. 그래서 교환 한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 교환은. 그러면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계약을 이제 여기는 안 써도 되지. 청승합치. 청승합치만 있어도 되는지, 청승합치 이외에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지 배웠지? 청승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면 무슨 계약? 요것만 있어도 성립되면 다 같이 낙성계약. 여기까지 있어야 성립되면 요물계약. 근데 계약법에서 요물계약 한 개 있었지? 그게 아니, 전형계약에서. 계약금 계약도 물론 요물계약이에요. 전형계약 중에 따라서 현상광고만 요물계약이고 다 낙성계약이지. 그래서 교환도 무슨 계약이요? 낙성계약.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놓고 교환. 자, 교환에다 이렇게 메모해버리고, 낙성계약이요. 물권계약, 채권계약. 그래, 채권계약. 그러면 채권계약은 편이냐 쌍이냐 나누어져 안 나누어져? 편쌍 나눠지잖아. 근데 교환은 편이요 쌍이요? 쌍. 쌍은 모두 뭐? 유상계약. 메모. 그럼 여기서 채권계약이라고 했을 때 교환은, 교환의 목적물은 꼭 자기 소유해야 돼? 타인 권리도 교환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요거 물어본다고. 타인 권리도 교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다. 요 말은 졸다가도 쌍동의. 다시 한번 동시이행, 위험부담 이런 문제 생겨. 교환에서도 동시행 항변권 문제가 생기고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유상계약만 나오면 매매에 관한 균형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교환에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요거 알면 문제 풀리는 거예요.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자, 갑이 X 토지 넘겨주기로 했고 을은 Y 토지 넘겨주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교환의 당사자는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한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있어야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그것이 무슨 계약이요? 채권계약. 부담행위다 그 말이야. 부담행위. 그러면 약속은 누가 먼저 지켜야 돼? 동시이행. 근데 갑의 토지가 수용되었어. 그러면 갑의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수용된 것은 책임 있는, 책임 없는? 외워요. 책임 없는 자는 채무 없다. 갑의 채무 없어져 이렇게. 그러면 그와 의존관계에 있는 을의 채무는 존재해? 같이 없어져? 따라서 네 채무 가면
나도 간다. 외워야 돼. 코로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학원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의 성의가 참 대단히 눈물겹도록 고마워. 응? 그런데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 습관이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얻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표정이 그러려고 하지 않고 듣다 보면 야 어차피 임마 나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 와서 한 3년 하려고 왔어. 3년. 근데 3년 하려고 오더라도 지쳐버린다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되면. 그리고 모르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동의. 위험부담이란 네 채무 가면 내 채무도 간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갑의 채무가 가면 을의 채무도 가. 그러므로 교환의 일방 당사자는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토지 넘겨주었어. 토지 넘겨주었는데 문제가 있더라 이게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책임 물어야 돼. 그게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가 준용된다 그 말은, 매매가 준용된다 그 말은 담보책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겨. 자, 이제 마지막.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X 토지 시가는 1억이고 Y 토지 시가는 2억이야 이게. 근데 갑이 토지 시가를 우리 니꺼 주기로 한 거 땅값 얼마나 되나 그러더니 한 1억인데 한 3억 가는 것 같아?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럼 속임수요 아니요? 우리 사기 배웠잖아. 따라서 사기에서는 목적물의 시가에 대해서 침묵, 따른다.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지만,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지만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 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교환은 땅값 보고 교환하는 거요, 물건 보고 하는 거요? 그것 보고 하는 거니까 목적물의 시가가 중요시한 건 아니므로 목적물의 시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 것은 사기 아니 이렇게 외워. 성립당초에. 두 번째, 갑의 토지가 시가가 1억인데 여기는 2억이요. 그러면 시가를 보고 또 결정했다면 을이 손해잖아. 그냥 갑이 요 시가 요 토지 넘겨주면서 1억을 더 얹어서 준다고 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런 걸 보충금이라고 그래. 뭐라고? 보충금. 그러면 보충금은 교환은 매매가 준용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보충금은 매매계약에서 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돼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쳐봐. 524페이지에 597조에 금전의 보충 지급의 경우 나오나? 자, 당사자 일방이 다 같이 시작.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다 몇 줄을 그죠? 그 금전. 그 금전이 뭐냐면 이게 보충금.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의 뭐에 관한 규정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어. 따라서 대금 안 주면 채무 불이행이지?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보충금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보충금은 금전이어야 돼? 금전이 아니어야 돼? 금전이라고 써놨잖아 이렇게. 그러면 대금은 금전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 대금은 금전이어야 돼. 대금은 뭐 해야 된다? 화폐 가치.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금전이라고 그래. 금전이어야 된다 할 때 현금이어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뭐라고 그래? 금전.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됐지? 자, 그러면 따른다. 교환은 낙성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보충금은 금전과 같다. 보충금은 대금과 같다. 그러면 대금 안 주면 그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은 한 문제 나오니까 요거 하나만 외워. 다 같이 교환은
낙체 쌍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마쳐. 우리 혜민 씨 얼른 동영상 끊어요. 여기 바로 또 임대차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난 끊어놓고 여러분 공부 잘 하도록 얼마나 세심한 대사가 있어.